제가 학생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기도 한데요. 학습 역도장, 역, 힘, 도, 방법, 장, 환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은 학습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습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방법도, 능력도 아닌 바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공부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공부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한 공부 목표, 공부 재미, 자기 결정성, 자기 절제력,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부 마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들 마음 외에 다음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마음입니다. 노력 마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냐,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이와 관련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스탠포드 대학 듀벡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벡 교수에 의하면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 신념과 고정 신념인데요. 내가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취, 그 다음에 능력 변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고정 신념보다는 성장 신념을 가질 때 훨씬 더 개인의 성취와 능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장 신념은 뭐냐? 내 능력이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 신념은 뭐냐?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정된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은 변화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한 분야에 끊임없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 얼마만큼 집중적인 의식적인 노력, 훈련을 했느냐에 의해서 일종의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여러 분야에서 스포츠, 예술 등 성공한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더 일찍,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는 분야에 투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노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더크워스가 주장한 그릿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생각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목표를 성취한 사람하고 성취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어디서 보느냐? 바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것이 목표 성취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타고난 것,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소재라고 한다면 이 소재를 결과로 만드는 건 뭐냐? 바로 노력이다. 따라서 노력 없이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점 마음입니다. 강점 마음.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심적 경향성, 특징들을 보면 잘하는 것, 긍정적인 것보다도 못하는 것,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모든 과목을 다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잘하는 거 잘 안 봐. 인정도 안 해. 뭘 더 신경 쓰냐? 못하는 것만 자꾸 봐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좌절감을 더 느끼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강점들을 자꾸 살려서 일종의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못하는 것도 노력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못하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도 잘 보고 그 안에서 자기 긍정적인 강점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좀 부족한 부분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나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완벽해지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성하는 마음. 이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한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해낸다. 이런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강점을 잘 알아야 하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산을 확인하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할 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 알아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관련된 제 이야기인 자기 효능감하고 관련되는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마음 자산 만들어지려면 자신의 강점을 볼 수 있어야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마음 자산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공 경험, 작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해보니까 되네, 나 능력이 있어, 잘할 수 있어, 다른 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새로운 거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작은 것이라도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서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이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자신감 넘치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자기의 측면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것을 자산으로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의 반대가 뭘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력감이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난 할 수 없어는 자꾸 자기의 단점만 보면서 생기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하면 좋은데 자꾸 못하는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무력감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무력감을 갖잖아요.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일도 그 다음부터는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무력감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볼 수 있게, 또 주변의 어른들도 아이의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질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 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